갑니다. 들어갑니다. 예. 이제 사회복지계 현자를 모시고 현실을 자각하여 미래를 여는 사회복지 현자 타임 1회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네. 마지막 주제 디지털, 네. AI. 요거는 제 연구가 좀 부족하기도 한데 물 좀 더 넣을까? 아니 네. 연구가 좀 부족하기도 한데 일단 지금 그거는 앞서 얘기한 거 이미 다 얘기했죠 이제.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이제 74년에 태어났단 말이죠. 80년대에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도 전교생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애플 컴퓨터가 있었어요. 오 그래요? 집에 있었어요? 선생님 집에 있었어요? 네. 8비트? 네. 퍼스널 컴퓨터가 있었어요. 우와. 그냥 하고. 80년대에는 컴퓨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93학번이니까 90년대 대학생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드디어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가 있고 도수 컴퓨터가 있으니까 인터넷 되는 컴퓨터 앉으려고 막 노력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고. 모뎀? 모뎀이죠. 삑삑삑삑 이렇게 하는. 삐치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드디어 이 연결, 예를 들면 라이코스라던가 연결 시대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검색 엔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20년대예요. 라이코스 뭐 그렇죠? 그다음 네이버 막 등장하기 시작했고 야훈이 사라진 거 이런 게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0년이 지나니까 뭡니까? 제가 그때 딱 10년 그 다음에 복지학 근무 끝내고 독립했을 때 2009년 독립했으니까요. 2010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10년 지난 지금 뭡니까? 이게 챗GPT. 그러니까 이게 10년 단위로 뭔가 놀라운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10년 단위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느낌은 뭡니까? 아, 별거 아니구나. 챗GPT 나왔다고 해서 뭐 별건 아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사업가의 아까 설명한 대로 내비게이션이 분명하다면, 이상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챗GPT는 좋은 도구죠. 네. 그런데 혹시 우리 양수 선생님이나 홍준호 선생님이나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그 몽실 언니, 그죠? 권정 선생님의 몽실 언니 참 좋거든요. 근데 권정 선생님의 몽실 언니는 인터넷이 없어서 쓴 작품이죠. 타자기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도구가 아니어도 좋은 작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러면 좋은 작품이 있고 그런 좋은 도구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갈 길이 분명하다면 사람을 돕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겠으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게 등장해 버리면 이거 여기에 몰입해 버리면 결국에는 사람들을 뭔가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뿐이지 뭔가 이런 뭐 기술 도구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도구의 발전은 좀 반갑다. 각자 업무 잘 활용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단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이걸 쓸 것인가에 대한 정렬하자. 네.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둘레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한 것이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이걸 도구를 쓸 거냐를 정비해줘야 된다. 네. 이거 없이 막연하게 도구에 대한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좋은 도구의 사용을 진보로 보는 건 무리다. 조심스럽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이거잖아요. 좋은 도구가 나왔는데 그 도구를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쓸 수 있다면은 아주 유익하겠다. 땡큐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네. 네. 근데 그러면 도구는 최소한 쓸 줄은 알아야죠. 알아야 된다. 그렇죠. 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미리 꺼내면 미래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게 그래서 인문사회 감성을 알아야지만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의 감성이 있어야 되고 생태 감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은 감각 정도는 기술 감각. 세계는 감수성이고 마지막 기술 감각이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네. 알아서 안 쓰거나 조절하는 것과 몰라서 못 쓰는 건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이것도 저도 몇 번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좀 행정 업무를 줄일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런 거죠. 정신노동은 AI가 담당해주고 육체노동은 로봇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정신과 육체에서 해방된 인간이 어디를 향합니까? 뭐 하길 바래요? 이때 저는 필요한 게 공동체다. 네.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기술 진보 하에서 결국에는 노동의 해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육체와 정신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로봇이 감당해주고 AI 감당해주잖아요. 그럼 그런 인간이 결국에 뭘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저는 그게 바로 뭡니까?
타자와 어울릴 줄 알고 타자와 이렇게 그리고 타자와 어울릴 줄 알아야 자연도 어울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상상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데 그 지점이 없는 채로 계속 뭔가 이 기술 진보만 가져가 버리면 엉뚱한 데를 향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저는 관리와 통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현장으로 돌아와 버리면 그런 목적지 없는 채로 기술만 진보하면 결국에는 이 기술 진보가 사람을 관리와 통제로 끌고 갈 확률이 크다고 보는 거죠. 좀 그게 우려스럽다. 네. 아니 저는 처음 복지관에 입사했을 때가 인턴으로 입사했을 때 98년도였거든요. 인턴으로 입사했을 때 복지관 입사하니까 뭘 줬냐면 플로피 디스크를 줬어요. 복지관 컴퓨터 3대밖에 없으니까는 책상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 자리가 비면 얼른 가서 꼬끄박 작업하고 선배만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때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요? 제가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복지관에 입사했을 때가 2000년인데 2001년인데 그때는 노트북이 없으니까는요. 만약에 손님 오시면요. 그 컴퓨터 떼어가지고 갖고 내려가서 연결해서 봤단 말이에요. 우리 복지관에 차도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 가지고 노인주간센터 송영도 했죠. 가정방문 나갔죠. 푸드뱅크도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지금은 봐요. 패드도 주고 차도 많고 그러면 뭔가 또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헤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되면 될수록 행정이 좀 줄어들고 우리 업무의 본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기술이 진보하면 할수록 일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기술도 배워야 되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서면 결제가 이제 디지털로 전환돼서 전자결제로 바뀌었는데 전자결제를 다 받고 출력해서 서면으로 다시 결제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철에 놓는. 그거는 좀 세대 문제 아닐까요? 그것을 익숙해하거나 편애하는 세대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건 좀 흘러가면 좀 바뀌지 않을까. 네, 그거는 좀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요, 지금도 계속 철도가 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 이제는 뭐 어디죠 여기 그 안동도 청량에서 가면 이제 1시간 정도면 가요. 기차가 KTX가 생기면서 우리가 뭔가 편리해졌지만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도 예를 들면 하루만에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옆집은 아직도 노크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 시대 역설인 거죠. 원자와 분자는 쪼갤 수 있지만 요즘 편견은 그대로 더 우리 한국 사회 더 편견이 더 심해지고 있고 갈등은 더 심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 진보가 그대로 우리 사회 진보로 가는 거는 모르는 거다. 네. 물론이 못 알아듣겠어요. 그 기술이 진보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니다가 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적용 그대로 하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회복지계에도 그런 기술이 진보한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진보나 발전을 보기 어렵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그런 뭐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도 다 아니 뭐 어떤 기술이든 간에 이게 다 결국에는 우리의 그 본질, 사람 사이 관계를 생동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기술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좋은 기술이다. 네.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은 진보했는데 그걸 엉뚱하게 써서 지금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진보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지. 이 기술적 진보를 목적지를 이루는 데 썼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더 나을 수 그렇죠. 있었겠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이 목적지를 위하여서 당연히 기술도 공부하고 그럼 유익이 된다. 근데 지금 이 목적지가 없는 채로 온갖 기술을 익히면 더 바빠지고 힘들어진다. 그렇죠.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더 많이 갖추려고 더 쓰겠죠. 그 기술들을 활용해야죠. 네. 네. 저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유튜브를 전부 다 모든 직원들이 막 찍고 해서 일이 늘어나는 건데 그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목적을 잃은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 네. 자 그러면은 또 아까 제가 3개까지 연결시키면 그 목적지는 어떠냐? 역시 또 공동체 관계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걸 잘 하게 되면은 이 기술 진보를 엉뚱한 데 쓰이지 않고 유용하게 쓰이고 네. 당연히 챗GPT 이런 것들도 잘 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도 이제 챗GPT도 아니죠. 왜냐면은 챗GPT는 그런 소위 말하는 AI의 그 시작이 지금은 또 온갖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챗GPT 공부는 또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네. 공부하기가 끝났다고? 아, 그러니까는 그 인공지능을 네. 챗GPT라는 대명사 쓰는 것이 좀 이제는 좀 또 그것도 좀 이미 좀 늦은 게 아닌 안 맞지 않냐. 네. 온갖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누구죠? 다른 거. 네, 구글도 있죠. 네, 네. 바드, 네.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잠깐 사이에 인공지능을 챗GPT로 등치시키는 것도 이제 또 늦었다, 안 맞다 이렇게 막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또 바뀌겠죠. 뭐. 또 바뀌겠죠, 예전에 네. SNS 하면 뭐 트위터 이랬는데 지금은 트위터보다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렇게 계속 그걸 대표하는 브랜드 네. 계속 바뀌는 것처럼. 우리 홍 선생님도 넘어오셨어요? 인스타그램 넘어오다기보다 인스타그램 시작하셨어요. 네. 예. 네. 회복만 하다가. 회복만 하시다가 네. 네. 세대가 이제 또 그 젊은 친구들 네, 네, 네. 안 하시잖아요. 네네. 로봇은 어때요? 로봇도 그렇죠.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도요. 네. 로봇도 약간 조심스러운 게 이제 로봇의 명사가 바로 휴들이 후순위 같은 거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귀한데 이걸로서 가져가는 게 난 조심스럽다고 보는 거죠. 조심스럽다. 네. 그 어떤 사람이 로봇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노후를요. 네. 아마 그것을 설계하거나 그것을 보급하는 선생님들도 자기 부모님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쓰여버리면 이 로봇이야말로 사람 관리하기 좋은 도구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좋은 도구로 쓰이겠죠. 네. 그게 느슨해지면 로봇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지금 문제 제기는 로봇과 커뮤니케이션 해서 정서적 교감을 얻는 것만 남는다면 그 어려움들이 생길 텐데 거기 인간과의 관계에 얘도 부과된다면 그럼 어때요? 이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그래요? 이게 오히려 저는 그게 확장되면 왜냐면 제가 아까 잠깐 스치듯이 넘어갔지만 가족을 재정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지금도 서서히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동물을 가족으로 보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봤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식물을 가족으로 보는 사람도 생겨나요. 이렇게 된다면 TV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돌을 막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AI와 같은 인공지능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시대가 나온다. 그때 가서는 좀 이거 수정해야겠죠. 네. 그때 가서는. 네. 그래서 저도 미래에는 얼마든지 왜냐면 이제 그 AI 기술과 로봇 기술이 증가하여서 구분이 없는 시대가 진짜 온다면 가능하다고 저도 봐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려기계. 반려기계 등장하겠죠. 네. 반려로봇. 반려로봇이 등장하겠죠. 근데 저는 한 축은 또 그게 있는 거예요. 한 축은 뭐냐면 일단 얘기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이제 효도료순을 좀 줄여버리면 우리 어르신을 제가 돕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의 그런 사회적 관계를 고려치 않은 채 이것은 아예 시작도 안 해버린 채 바로 AI와 로봇을 결합한 효도료순에 들어가는 게 좀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어떤 논문을 보면은 반려 로봇이라고 하는 이 효도료 순위가 들어갈수록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냐면 기존 관계가 축소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관계만 줄죠. 더군다나 또 왜 더 그렇게 심화되냐면 효도료 순위 나쁜 말 안 하거든요. 좋은 말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효도료 순위에 의지하고 그래서 외출이 줍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줄고요. 그러면 건강에 또 유익할 것이 모른다. 저와 또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쓰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본연이라고 했던 사회적 관계를 뭔가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보완하던가 아니면 한계일 때 보완하면 좋은데 이것을 시도조차 안 해본 채로 특히 편리하다는 이유나 아니면 비용 절감 때문에 택하는 것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효도리온스 같은 로봇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AI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도 아직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려워요. 공부도 필요하지만 근데 짐작은 미래에 가면은 전 충분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가족으로 올 자리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얼마든지. 그리고 선호하는 사람도 등장한다고 봅니다. 네, 그때 가서는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효도료 수임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아니 그래도 사회적 관계를 뭔가 해봤었으면 좋았겠다. 네. 근데 다 어떤 보고서인지 아세요? 보고서 대부분이요. 효도료 수임을 쓰니까 좋아하더라. 좋아하면 뭐 당연히 보급하는 거 아니냐.
거죠. 근데요, 정말 좋아할까? 근데 진짜 사회적 관계가 많아도 때때로 어울릴 수 있는 이웃이 있거나 함께 뭐 만들어 먹는 분들이 많아도 그래도 이웃을 택할까? 저는 이게 좀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효돌 효순이가 개인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경감시켜주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여기에 대비돼서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동물과 그 다음에 반려식물,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해서 개인적 관계는 집안에서 내가 충분히 꾸리면서 살 수 있으나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과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사회사업은 개인적 고립이나 개인적 외로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외로움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를 역시 해요. 양 선생님이 딱 두 개 주시니까 깔끔한데요. 근데 또 이 말씀에 또 와닿는 게 어느 책을 봤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모습을 한 로봇과 인간의 지능을 한 AI 결합은 아직도 하여튼 뭐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진짜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할 때는 이게 사람인지 모르는지. 이럴 때는 저도 그래서 말씀대로 개인적 고립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교감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말이 없다고 해도, 예를 들면은 저는 이렇거든요. 기술이 진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은요, AI가 바로 다 답해줍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 답해줄걸요. 근데 더 먼 미래는 오히려 내 말에 좀 답을 주저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침묵을 오히려 하거나 이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 저 이거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즉답을 해주거나 이런 건 더 잘하죠, 애들이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 관계 이것은 어쨌든 간에 얼마간은 그래도 사람 외에는 안 되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미래에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완전한 인공지능이 장착해서 구분이 안 간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엔 사회적 관계 아닙니까? 네. 그럼 저는 사회적 관계를 계속 가져가자. 네. 저도 그래서 완전히 그 인공지능이라던가 표들이 같은 것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분들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힘쓸 건 아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있지 않겠냐. 그것도 해보자. 계속 해가자. 계속 필요할 거다. 네. 왜냐면 사회적 관계는 결국에는 이제 공감인데, 공감을 누가 해줄 거냐. 네. 이거는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공감, 위로, 그죠? 애정, 인정, 그 사람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그 사람이 끝까지 붙잡는 자리이다. 필요한 자리다. 그럼 이것이 결국 그런 관계를 짓는 일이라면 이것도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어느 영역에서 어느 부족한 부분에서의 AI 환영합니다. 네. 고맙죠. 필요하죠. 네. 거기서 얕은 수준의 그 공감 있잖아요. 그건 효도 효순이 해주거든요. 얕은 수준은. 얕은 수준이요? 그러니까 아주 얕은 개인적. 수준? 네. 예를 들면 나한테 사랑해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없었는데, 그런데 나한테 사랑해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효도리는. 그래서 사물과 나,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물과 인간 배제한 나머지 것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감이나 위로는 그걸로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과 사물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는 개인과 동물 간에. 그래서 이건 개인적 관계, 위로, 정서 이런 거고, 근데 사람이 이걸로만 살 수 있느냐? 어렵다는 그렇죠. 거예요.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 우리는 조금 더, 지금까지 다 관계 그러면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를 연상했었는데, 이제는 5G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사물 인터넷 뭐 이렇게 하면서 사물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이렇게 됐으면 크게 잘라서 사회적 관계,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개인이 사물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가 사회사업의 주안점인가. 소셜 워크니까 이쪽에 주안점을 가지잖아. 이 기능은 있으면 되는데, 요 개인적 관계만으로 사회적 관계를 다 대체해버리려고 그러면 이건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저는 그걸 또 본질과 현상으로도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양 선생님 말씀대로
뭐 효도라 나한테 사랑해 말해줘. 이건 저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해줌으로써 고마운 건 결국 뭐냐면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누구도 안 해줘. 예, 예. 그 얘를 대신해 주는 건데 여기에만 몰입돼서 그 사회복지계가 그래서 효도를 보급해야 된다. 봐라 좋아하지 않냐. 이게 그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장 계속 아니 이걸 먼저 해보자. 그래도 분명히 이런 것도 있을 때 그때는 이걸 하지만 제가 보기 대다수의 특히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 이 상대를 왜 우리가 뭔가를 해보지도 않은 채 소위 말하는 백기투항에서 바로 놓고서 넘어가 버리는 거냐. 여기에는 좀 또 다른 게 또 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비용 절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유 같은 게 또 있겠죠. 소위 말하는 이걸 산업화 만들어서 발생되는 어떤 이유를 따져서 간 게 아니냐. 아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소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우리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역시 또 저는 또 그냥 누군가를 나쁘게 봤네요. 역시 아무 선생님은 너무 그냥 품어주시는데 저도 나쁜 놈이래. 또 그걸 또 나쁘게 뭐 그런 사람들을.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하시면 네. 화내거든요. 근데 그런 그 말이 일을 하시는 아닌 분들이 분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나름의 어쨌든 간에 노력을 통해서 그 현상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네. 기술로서 갖고 온 건데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그런데 그래서 이 처리해야 되겠네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1순위로 소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보완하는 게 저거 그 마치 우리 비공식 관계나 자연 관계를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식 관계나 이런 체계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렇죠. 우선순위의 그렇죠. 우선순위 문제인데 문제죠. 이 네. 우선순위를 거꾸로 해버리기 그렇죠. 시작하면 곤란한 것처럼. 역시. 근데 입장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회적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의 진보로 이런 거라도 우리가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AI와 인간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내자. 기술의 진보를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네. 사회사업가의 우선순위는 우선 사회적 관계가 1순위가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분들 혹은 AI를 발전시키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사회적 관계들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AI로서 이것을 대체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그게 또 1순위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얘기가 잘 통하겠죠. 기술자들이. 그래서 저는 기술자들도 기술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과학 철학을 공부하고 우리 쪽은요. 윤리와 철학이 어떻습니까? 우리 쪽 윤리와 철학은 거의 뭐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말하면 말 못하겠네. 정확하게 품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런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집에서 만나는 거죠. 인간성이라든지 사회성에서 만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하시는 분이 그렇게 접근하는 건 오케이. 네네네. 너무 감사하다. 네네. 근데 소셜이라는 것이 이름에 붙어 있는 분 그리고 한글로도 사회복지사이신 사회라는 게 직업명에 들어가 있으신 분이 네. 기술자처럼 생각하시면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 또 해주신 김에 그 사회복지사도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사회 명사 더하기 명사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사람 사회복지사. 네. 그럼 그 복지도 사회적으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관계로서, 관계 안에서. 그런 시도를 좀 먼저 해주면 좋은데, 우선순위로 꽂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따라와주면 좋은데, 이게 없는 채로 넘어가면 아쉽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맨 처음 이야기하셨던 외로움, 고립, 뭐 그리고 생태, 환경 기후 위기, 그리고 로봇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지금 자부심이나 이게 좀 떨어져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점과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좀 떨어져 있고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고 그냥 정책에 이렇게 뭐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는 말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품어야죠. 나와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 좀 예, 속상해 하시죠. 다시. 예. 하여튼 그런 자부심이 떨어져 있고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저는 부분에 그걸 일가치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가치감이 거의 낮죠. 이것도 현실이라고 봐요. 현실 즉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현장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일가치가 낮다. 저는 이게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큰 마음 두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사회를 위하는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원하는 것들을 대응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 분은 지금 자기에 맞는 그 일을 근실하게 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 그 근본에 맞게. 그래서 이제 이뤄간다고 좀 보죠. 저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선배들의 역할이 그 짚어주는 거라고 봐요. 그 후배님들이 하신 그 일을 이게 어떻게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이 사회 기여하고 정의로운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물론 이 보수라던가 시간이라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라고 좀 보는